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에서 살짝쿵 벗어나서 정교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교사 경력이 7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전직 교사로서 정교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교조에 대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와 나름의 진실을 좀 밝혀드리고 싶기도 하는 반면에, 아마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정교조에 대한 가장 매서운 비판 역시 이 강의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직 생활을 7년 반을 마치고 어찌 보면 학원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인강 강의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원 강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변에 어떤 학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분 굉장히 좀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황 선생, 자네 학교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다라고 하니, 뭐 더 올해는 아니죠. 7년이면 죄송합니다. 혹시 막 30년 계신 분들께 굉장히 죄송한데, 7년 정도 근무했다라고 하니 학교 선생님들을 잘 알 텐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나쁜 사람들 참 많지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아니요. 학교 선생님은 막행이는 많지만, 막행이는 전라도 사투리로 앞뒤 꽉 막힌 사람을 뜻합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도 잘 할 줄 모르고 앞뒤 꽉 막힌 사람을 뜻하니까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학교 교사는 막행이는 많지만 사기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원가로 나와 봤더니 학원 강사 중에 막행이는 없네요. 아니, 막행이면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성공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학원도 일종의 사회인데. 그런데 학원 강사 중에는 사기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일반화의 오류, 그래가지고 학원 강사들을 제가 다 사기꾼으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사보다 서로 밟고 일어서려는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여러 직종 중에 교사라는 직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려다가 보니 그래도 가장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집단이 교사 집단이라고 저는 그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그럴 때, 아, 교육자 집안이다, 교육자 집안의 아들로서 참 바르게 컸겠구나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때는 교사라는 직책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의 헬조선에서 청년 실업 문제 생겨나고, 그런데 마침 또 교직에 임용이 되면 30년 거의 뭐 철밥통인 데다가 나중에 퇴직 이후에 연금도 보장되고, 그러니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시기 질투가 분명히 있죠. 이러다 보니 그 정교조가 또 나름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교조까지 더욱더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제 정교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교조는 전국 교직원 노동자 조합이라고 해서 1989년에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1989년에 만들어질 무렵만 하더라도요, 정교조 선생님들은 정말 무한 존경을 받으실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1989년이 어떤 시기인가를 생각해봐.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거쳐서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가 9차 개헌을 이루어냈으나, 5년 단임제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냈으나 죽 서서 개 주는 바람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버린 그 시절에, 여러분 그 시절에 교단 위에 서 있었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올바른, 정말 역사건 올바른 교육이건 하고 싶었지만 독재 정권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거짓말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가슴을 쳤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 시절의 역사 교사들 정말 끔찍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진짜 복받은 후배 교사다, 그분들에 비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사고를 접하게 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해보고 싶고 열린 수업을 해보고 싶고 거짓말이 아니라 올바른 수업을 해보고 싶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싶은 마음에 정교조를 조직하고 정교조가 창립이 되는데, 아니 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고 그렇기 위해서 결사와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정교조 만드는 건 큰 문제가 아니죠.
아니 그렇게 치면 또 야 너희는 공무원이지 않냐? 임금 가지고 싸울 일이 없고 정리해고 문제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데 너희가 왜 노동자 조합이 필요하냐? 그렇게 치면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조를 만든 것 가지고 뭐라고 하긴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교직 생활을 학교를 다녀보셨겠습니다만 저도 교직 생활을 해봤고, 혹시 학교 다니실 때 보시면 막 개량 한복 같은 것도 입으시고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막 좋은 말씀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윽해요. 사랑의 눈빛이 있고, 세상은 이렇단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사회의 안쓰러운 현실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학교의 부조리에 대해서 맞서는 선생님도 막 계셨을 거고, 유독 그리고 물론 또 입시보다는 입시 교육을 약간 좀 지양하는 약간 그런 선생님들이 은근히 정교조에 많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교조에는요 굉장히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교조 전체를 빨갱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는 진짜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정교조 출신 교사가 많습니다만 그들에게 어떤 이질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교조가 욕을 얻어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황인필 너도 정교조 하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문계 고교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B등급 대학 갈 친구 A등급 대학 보내주고 C등급 대학 갈 친구 B등급 대학 보내주는 게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의 의무다라고 해가지고요. 오로지 입시 솔직히 이야기하면 젊은 놈이 교육적으로는 졸라게 보수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교조에 가입할 시간도 없었고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정교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교조 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론고 사태가 터지면서 참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어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불협화음, 이 불협화음이란 말도 요즘 세대나 맞는 이야기지 약간 권위적인 20, 30년 전에는 어떻게 불협화음이란 단어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교사와 학생 간에 약간의 그런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의 부딪힘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을 실은 학교 안에서 다 해소를 하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 그게 그러지 못해가지고 학교 바깥으로 뛰쳐나왔단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을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존중해줘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개인의 생각과 의견의 표출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회여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귀 기울여줘야 됩니다. 그 학생도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교사가 무슨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지 않으면 일배다. 이건 좀 너무하셨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한 번 이렇게 교단에 서서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를 해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강의 중에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고 사교육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내가 봐도 그 정교조 교사 너무 했고,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또 정교조 출신의 교사가 최근의 상황을 선택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뭐 나경원, 조국 이렇게 선택지로 깔아가지고 뭔가 이 조국 관련, 이 검찰개혁 관련 내용의 문제를 출제하는 거 보고 저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교조 선생님이 뭐 아니신 분들 중에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를 찬양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이야기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희생자들을 광주 폭도라고 이야기하는 분 또 교사 중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학생들이 또 다 뛰쳐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사건화 되는 건 저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기본적으로 교권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막 학부모가 됐습니다만 제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훌륭한 건 너희 선생님이란다,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저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 과거에 여러분 고건 총리 기억나십니까?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고건 총리, 그 행정관료로 출발해가지고 총리까지 올랐고 당시 지명도가 상당했죠. 그래서 만약에 2007년에 고건 총리가 여당의 대표로 나갔더라면, 대통령 후보로 나갔더라면 그렇게 이명박이 쉽게 당선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고건 총리가 대중적 지지가 상당히 있는 총리셨는데, 이분이 도지사일 때 그 양반의 아들이 내 학교에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건 총리 아들의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방문을 가시는데 도지사 관사를 가야 되니까 조금 긴장도 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도지사 관사로 가정방문을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그 정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친구도 이제 도지사 관사에 연락을 하죠. 누구누구 담임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한 50m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관사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관사에서 누군가 막 허둥지둥 달려 나오는데 고건 도지사였어요. 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달려 나와. 맨발로 마당으로 달려 나와서 아이고 우리 누구 담임 선생님 이렇게 이곳까지 찾아주셨습니까? 하고 90도로 자기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합니다. 그때 고건 도지사 아들은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러니 자식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할 때 얼마나 존경으로 마음으로 대했을 거며 선생님은 그 아이를 또 얼마나 사랑했을 거며 그래서 정말 바른 친구였고 공부도 정말 잘한 친구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혹시 지금 학부모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진심입니다. 저도 교사를 해봐서 알아요. 학부모가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헛나가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그 아이는 삐뚤어질지언정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 교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고 좀 막 잘났는데 왠지 교사에게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뻔히 너희 부모가 너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식들에게 학교 선생님을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건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자식이 헛나가게끔 헛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이야기합니다. 자, 결코 제가 정교조 개개인의 선생님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찍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강의를 찍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정교조 집단 자체에는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정교조가, 여러분 1989년에 정교조가 만들어질 때 당시는 문교부였습니다. 문교부가 정교조 창립을 방해하면서 정교조 활동을 하려는 교사들에 대한 이런 교사는 조심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 내용을 보면 5바이트 나와요. 지침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나라 교육부가 문교부가 내려보낸 교육청의 지침 내용인데 너무 강의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지 않는 선생님,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선생님, 학급 문고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선생님, 학교의 부조리에 참지 못하는 선생님은 정교조에 가담할 우려가 있으니 요주의 인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 그때 문교부가 내려보낸 지침에 입각하면 진짜 그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 아닙니까? 그 훌륭한 선생님들이 정교조에 가입하셨고 그때 정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내쫓아지셔가지고 수천여 명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사직당하시고 길거리로 나앉으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바탕 위에 만들어진 게 정교조이기 때문에 정교조는 저는 지금도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정교조를 보시란 말이죠. 일단 정교조의 가장 큰 문제점, 저도 경험했습니다. 교직에 있으면서. 정교조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학생에 대한 애정은 없이 학교에 대한 희생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교육적 열의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자신 개인의 밥그릇 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큰 소리 좀 치겠다고 정교조에 가입하시는 나쁜 선생님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이게 절대 악 절대 선일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단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인격의 차이, 인성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정교조 선생님들 분명히 계시는데 이분들 때문에 다수의 훌륭한 정교조 선생님이 비판받는 거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 다음 그 당시에 정교조가 막 만들어질 때는요, 그래도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고 또 젊은 교사들이었고 그래서 강의도 가장 잘하는 선생님들이 자신감 때문에 정교조에 가입하고 그랬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교조 선생님들은 여기저기 정치 활동하시고 집회 활동하시고 다양한 활동들 하시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다른 교사들보다 탁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수의 정교조 선생님들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어느 시대건 사교육이 뭐 전두환 정권 이후에는 계속 불지펴져 왔지만
대한민국 사교육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나름 정교조가 일조를 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이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식이 학교에 갔는데 내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정교조다.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정교조다 그러면 화들짝 놀랍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수학 어떻게, 우리 아들 영어 어떻게. 인식이 그래요. 그럼 정교조 선생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또 다른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자신감 있게 강의를 하신지 스스로 반성하시고요. 정교조가 더 잘 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가장 기분 나쁜 게 이겁니다. 3번. 지금 현재 정교조에도 약간 진보적 색채를 띤 훌륭하신 선생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교조 선생님들은 우리는 학생들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이니 정치활동 하지 말고 정교조 선생님들이 감투를 쓰려고 하지 말자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일부 정교조 선생님들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4개 교육감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교육감이 당선이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지지 세력이었던 정교조 교사들이 주요 장학사 자리 다 꿰차고 있고요. 완전히 끼리끼리 교육청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문제들,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정교조 선생님들이 기존의 기득권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비단 이게 교육청 행정 부분에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죠.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니 기본적으로 저도 젊은 시절에 교사였기 때문에 뭐 물론 존경하는 교감 선생님도 계셨습니다만 교장이나 교감에 대한 그렇게 큰, 기존에 여러분 꼰대지 않습니까? 교장, 교감 인식이 그렇잖아요. 저도 교사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학생들을 진짜 사랑하고 학생들에게 열의 있게 교육만을 하고 학생들만 바라보면 교장, 교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승진력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위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도 잘해야 그 자리까지 승진하는 게 솔직히 사실이에요. 전국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저를 뭐 소송해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도 교장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교장 선생님들이 특히 그랬고 지금의 교장 선생님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약간 세상이 좀 바뀐 시대를 살아오면서 나름의 또 훌륭하게 교육하다가 교감, 교장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도 내가 정말 좋아했던 선생님이 막 교장 선생님 되시고 막 그래요. 아 진짜로. 그런데 문제는 이 교감, 교장 선생님의 꼰대 문화는 점점점 사라져 가는데 그 지금의 젊은 교사들은 훨씬 더 자율적이죠. 훨씬 더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아니 물론 대한민국의 교사 직종뿐만이 아니라 회사나 어떤 직장에서도 10년, 20년 전에 직장 문화와 지금의 회사 문화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로운 젊은 교사들이 교감, 교장 선생님을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인데, 학교에서 정교조 선생님들끼리 뭉쳐가지고 나 정교전대 하면서 얼마나 또 교장 선생님에게 을렁거리고, 저는요 비리 사학에서 정교조 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목소리 내시는 건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일선에 국공립고등학교에서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보면서 정교조 선생님들이 자신이 스스로 정치 기득권화 되지 않는가라는 거에 대한 반성을 해보고, 기본적으로 정교조는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니까 좀 정치,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아니 물론 그래요. 교사 출신도 여러분 국회의원 될 수 있고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자기가 일을 했던 기본적인 그 집단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치활동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전 교조의 평교사 선생님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진짜 올바르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최근 대통령이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학원가 선생님들은 당연히 정시 확대를 100% 찬성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정시 확대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뭐죠? 그만큼 학원 선생님들이 정시가 확대됐을 때 그만큼 더 좋은 수업을 선보여서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계산이 딱 서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시 문화가 생겨나면서 창의적 활동, 재량 활동, 뭐 열린 사고 다 좋습니다. 뭐 여러 교육적 사고를 접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 정교조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학종이라는 걸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나름의 교사로서 권위를 유지하는데 학종이 이용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 학종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수시가 더욱더 많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교사의 권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학종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입시에 수능 준비할 시간을 더욱더 뺏기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수시라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제가 이거 가지고는 또 따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진짜 제가 전문가를 모시고, 제가 구독자가 20만이 되지 않습니까? 20만이 되면 저 혼자 이제 이렇게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명사분들 그리고 전문가들 모시고 이렇게 주고받고 또 치고받고 하는 이렇게 영상들도 한번 촬영을 할게요.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입시에 있어서는 제 주변에 전문가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옆으로 혼나가서 생각이 안 나. 어디까지였죠, 피디님? 수시를 그렇게 정교조에서 이렇게 반대를 했죠, 정시 확대를. 근데 결과론적으로 수시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시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더욱더 많은 입학에 대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폭을 넓혀준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모순이죠. 왜냐하면 다른 여러 학생들이 수시를 통해서 기회폭이 넓어진 만큼 내 기회폭은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시 한 번으로 대학을 가는 것과, 옛날 그래서 전두환의 학력고사 체제가 짱이었어요. 이건 내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게. 오히려 수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입학 원서 대금 내는 과정에서 이게 대학들 수시 원서 대금 받아서 건물 하나씩 올리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결과적으로 이 수시가 수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그런 기회폭이 더욱 줄어들지 않았는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정교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학력 수준은 현저하게 저하가 됩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정교조 선생님들? 개개인의 정교조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하지만 정교조가 요즘 추구하는 방향이 교사인 제가 봐도 올바르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감히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정교조 선생님들이 전국 선생님의 20%가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교조 선생님들 나이 또래가 거의 40대 이상이 많으시죠. 20, 30대 젊은 교사들이 정교조에 가입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정교조가 젊은 신진 교사들에게 외면받는가도 생각을 해보시고, 왜 정교조 출신이 많으면 그렇게 학력 수준이 저하되는가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왜 정교조 출신을 기존의 학부모들이 꺼려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 교사를 대표하는 집단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돼야 되냐고요. 저는 나중에 5년, 10년 후에는 정교조 교사야라고 하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면 정교조 교사일까 이렇게 박수받는 그런 시대가 오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영상을 찍겠다고 하니까 제 친구 정교조 출신 교사가 조심해라. 정교조가 일베보다 무서울 수 있다. 이게 정교조 출신 교사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젠장.